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유스트레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 어떤 측면인지 궁금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원래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것 자체도 우리가 위급한 상황,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최대한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최대한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생겨나는 기전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서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급함을 느끼는 그런 긴장 상태가 너무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성 스트레스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재밌는 게 네.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막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뛰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막 계속 먹고 폭식을 하시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스트레스 하에서도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혹은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그 체질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나타나는 질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피부 질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피부 질환이 대표적으로 만성 면역성 피부 질환,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질환이 가장 취약한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아토피와 건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되게 상반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두 그 질환군 환자분들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계시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주로 피부가 붉어지면서 열이 나고 진물이 흐르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 증상이 있고요. 건선 환자분들은 오히려 각질이 일어나면서 인설이라고 부르는 그걸 떼어내면 또 번져가고 건조해지는 그런 식의 양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열성 질환으로 봐서 양적인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음액이 좀 고갈되는 성향, 오히려 활동적이고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좀 부족해서 음액이 고갈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좀 구분은 되는데요. 둘 다 뭐 음양이 좀 균형이 안 맞아서인데 그런 특징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원장님들 개개인데 과연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오늘도 좀 미술 수업을 듣고 왔는데요. 아, 미술이요? 네, 저는 좀 그런 예체능 쪽으로 많이 푸는 편이에요.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다르듯이 해소법도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정적인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을 하면은 좀 마음이 풀리고 편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 경우에는 막 운동을 하고 막 수다를 떨고 네. 활동적으로 동적으로.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가 좀 효율적으로 풀리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고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진당 같은 약도 좋고요. 집에서 따뜻한 대추차라던가 이런 거를 끓여 드시면 이런 것들이 그 비위 계통이나 정신을 좀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정경 원장님, 이런 나타나는 후유증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분과 같이 뇌졸중 후에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분처럼 지금 뭐 저리고 아리고 통증을 느끼시는 이런 후유증을 그 중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뇌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양상의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뇌졸중 후유증 통증으로는 특징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화상 입은 것처럼 따끔따끔 열감이 있는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뭐 추위라던가 더위 같은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이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마목이나 불인, 비증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침 치료도 이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중풍 후유증 치료로 많이 알려진 것들이 한약 치료, 침 치료, 뭐 뜸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봉침이나 약침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활용이 되어서 효과적인 유의미한 그런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봉약침을 3주간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스라고 하는 통증을 수치화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바스 수치가 10점 만점인데요. 이게 7점대에서 4점대로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침 치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소일 하시느라 계단을 좀 많이 오르내리면서 다리 통증이 좀 심해지고 계시는 거죠? 네, 예. 네. 그 허리를요, 네네. 10년 전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수술도 하셨어요? 4번, 5번이 아파가지고 쇠를 2개를 박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쇠가 이제 한쪽에 네네. 끊어졌어요. 부러졌다고요? 네. 병원 가보셨어요? 네,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네네. 한쪽 2개를 이렇게 꽂았는데 한쪽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거에 대한 후처치는 잘 받고 계시죠? 치료를. 네. 그래서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요. 지금처럼.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처럼 그런 그 수술력도 있으시고 그 후에 좀 후유증이 남으셔가지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일하시는 것도 많이 좀 몸을 움직이고 좀 무리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무릎이나 이 하지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계단 내려가실 때는 뭐 엘리베이터 가능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무릎 보호대나 이런 좀 보호 기구도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네. 허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허리도 지금 수술력도 있으시고 또 뭐 핀도 부러진 것도 있고 하면 그 주변 조직까지 손상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한의원 가시면은 침 치료나 부항 치료나 뜸 치료나 약침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요. 치료를. 네. 그 병원에 거기 사진 찍었는데 그 과장님 하신 말씀이 대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사실 이제 일을 과로하지 않으시고 운동을 하시고 적절한 생활 관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미루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수술을 하신 상태고 그거가 잘못돼서 좀 문제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많이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